이번 시간에는 요구사항 정리하기 및 최적화 방안 검토하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무선통신 시스템 최적화의 3페이지부터 28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고, 똥파리가 이렇게 전화 왔냐? 똥파라. 잘했지. 나 지금 방송 왔어. 그럼 방송 들어가요. 야, 지금 방송 들어간다. 그래. 조만간에 뭐 소주 한잔. 야, 이거 뭐냐? 아니, 초고속 시대에 이거 전화가 이렇게 끊기냐 이거? 아, 참. 네, 방송 시작하죠.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무선통신 시스템 최적화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무선통신 시스템의 품질 유지를 잘하지 못하면 이렇게 장애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아무리 초고속 인터넷 시대라지만 이 성능과 품질 유지를 위해서는 장애 요소를 파악하고 또 그 따라서 기술 기준에 적합한 전파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왠지 말씀만 들어도 느낌이 팍팍 뭔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시스템 성능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가만 하고만 있으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무선 통신 시스템을 최적화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럼 먼저 오늘의 NCS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무선통신 시스템 최적화를 위한 장애 타파 스타트! 이번 시간에 학습할 NCS 기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습 모듈 무선통신 시스템 최적화에서 능력 단위 요소 요구사항 정리하기와 최적화 방안 검토하기를 학습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무선통신 시스템 최적화를 통하여 무선통신 시스템의 성능과 통합 품질 보장을 위한 최적화 요소를 정리할 수 있으며 최적화의 범위를 정하고 방안에 대한 검토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요 학습 내용으로 여러분은 무선통신 시스템 최적화를 위한 요구사항 정리하기와 최적화 방안 검토하기에 대해 함께 배워볼 것입니다. 선수학습으로 정보통신 개론, 무선통신 기술, 통신 시스템의 기초, 창의적 공학 설계, 이동통신공학을 공부해 두시면 좋으며 핵심 용어는 최적화, 지향성, 성능 기준, 전파 음영, RF 출력, 사용 주파수, 장애 요소, 기술 기준, 품질 기준입니다. 여기는 산업 현장, 한 엔지니어링 회사를 찾아가 보았는데요. 거기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던 한 분을 만나보았습니다. 언제부터 일을 시작하셨나요? 학교 졸업한 해부터 바로 시작했으니까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되네요. 일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것이었나요? 아무래도 뭐 기지국 위치 선정할 때 설계 단계에서 서비스 지역 수요 조사도 해야 되고 통화량도 예측해야 되고 지형 데이터베이스로 셀 전파 측정 작업 같은 것도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서 하나라도 서울이 할 수가 없죠. 최적화를 진행하면서 전문가에게 궁금한 말씀이 있다면? 네, 한국 여기저기 이렇게 지형을 돌아다니다 보면 고층 건물, 호수, 강, 숲 이런 지형들이 고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주파수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지형 지물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고층 건물이나 숲, 호수 등 여러 지형의 고저들 중에서 주파수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지형 지물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는군요. 예, 자연 지형보다 도심지 환경에서 간섭 현상이 심하다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인공 지물에서의 반사 및 회절이 자연 지형의 경우보다 우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페이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잠시 후에 이 페이딩에 대해서 배울 때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와, 정말 제대로 배우네요. 정말 기대되는데요. 그렇다면 먼저 요구사항 정의하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스타트!
무선통신 시스템의 최적 설계는요, 다원 접속 방식. 이 다원 접속 방식에는요, 주파수를 관점으로 한 FDMA, 시간을 관점으로 한 TDMA, 코드를 관점으로 한 CDMA 방식인데요. 이러한 방식과는 관계없이 시스템의 투자 부분이 전체 시스템 투자 비용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경제적이고 신뢰성 있는 최적화 항목을 어떻게 구성 및 설정하느냐에 따라 가입자의 통화 품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지국 위치 선정을 위한 계획 수립부터 시작해서 설계 단계, 그리고 서비스 지역에 대한 수요 조사, 통화량 예측, 지형, DB를 이용한 셀 설계 작업 및 전파 측정 작업 등 일련의 여러 가지 절차들이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서 수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셀 작업은요, 셀 설계 작업은요, 소프트웨어 툴의 활용과 서비스 지역 환경에 적합한 전파 모델의 적용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전파 측정 작업을 병행함으로써 기지국 위치 선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동시에 전파 음영 지역의 최소화 및 투자비 절감 효과를 거두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죠. 무선통신 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는 방법에는요, 서브젝티브 테스트, 즉 주관적인 테스트와 어브젝티브 테스트, 즉 객관적인 테스트가 있습니다. 서브젝티브 테스트는요, 평균적인 청각의 특성을 가진 학습자들에게 통화 회선의 잡음량을 제어하면서 통화 품질을 excellent, good, fair, unsatisfactory, poor 등 5단계로 응답하게 되는데요. 육상 고정 통신에서는요, good 등급 이상의 응답 비율이 75% 이상 되는 상태를 통화 품질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어브젝티브 테스트는요, 무선 통신 회선의 품질에 대한 정량화가 가능한 파라메타를 대상으로 품질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으로서 BER, 비트 에러 레이트라고 그러죠. 즉 비트 에러율이라고 그러죠. 이러한 파라메타가 사용되고 있으나 음질의 특성화는요, 대단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미국 FCC에서는요, 셀의 경계선에서의 수신 전개의 임계치를 39dB 마이크로볼트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조사에 따른 장애 요소가 몇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동국의 움직임으로 인한 전파의 도플러 확산을 도플러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동국이 이동함으로 인해서 전파의 중심 주파수가 전해하는 것 같은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800MHz 주파수에서 60km, 시속 60km로 달리는 그러한 이 자동차 안에서 이 이동국의 수신 주파수가 10에서 한 20Hz 정도 전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흩어짐 현상으로 인해서 페이딩 현상이 발생하고 이 페이딩 현상으로 인해서 신호를 왜곡시키고 전파 품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환경조사에 따른 장애 요소 중에서 소규모 페이딩의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관리되어지는 파라메타는요, 설계상에서 예측되어진 값들에 대해서 변경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부득이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요,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을 한 뒤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 적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 후에도 이러한 이력 등을 남겨서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선통신 시스템 최적화 성능 기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아니, 그 무선통신 시스템 최적화 성능 기준을 파악하기 위한 재료나 그런 자료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먼저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이 필요하고요. 그 이외에 계약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정, 방송통신설비 안정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 기준부터 해서요. 무선 측정 데이터 그리고 분석 자료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 그러면은 준비할 것들이 이게 엄청 많네요. 그리고 박사님, 이에 따른 그 장비나 공구 등의 기기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네, 먼저 컴퓨터 프린터,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즉 분석기라 하죠. 스펙트럼 분석기, 케이블 안테나 분석기, 기지국 분석 장비, 이동통신 전파 환경 측정 시스템, 무선 테스트 시스템, 종합 무선 통신 계측 시스템, 전파 환경 예측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다음으로 트래픽 분석 프로그램 등이 되겠습니다. 아, 이 준비하는 이 기기들도 많네요. 안전과 유의사항으로 항상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는 일이 필요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스템 구축 목적과 범위, 품질 수준 파악에 자발적인 참여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구성원들이 제시하는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와 함께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구성원 간에 뭐 이렇게 충고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겸허하게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자세도 중요하겠죠, 박사님?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참 중요한 수행 순서를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박사님? 네, 먼저는요. 성능 유지에 필요한 구성 장비별 최적화 항목에 대한 개선 방안 및 평가 기준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성능 유지에 필요한 구성 장비별 최적화 항목에 대한 개선 방안 및 평가 기준을 파악에 관한 기초조사가 필요한데, 우선 측정 장비로 무선 환경을 측정하여 음영지역과 통화불량 지역 파악이 가능합니다. 측정 장비의 기능은 단말기를 이용하여 각종 파라미터를 추출하고 이를 저장하여 데이터 프로세싱을 통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며, 시험 중인 상태에서 화면에 실시한 출력을 함으로써 시험 운용자가 무선 환경 추적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스템의 성능 유지에 필요한 구성 장비별 최적화 항목에 대한 개선 방안, 그리고 품질을 평가하는 방법을 수행해야 합니다. 박사님, 그러면요, 이 무선 환경 측정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참 궁금해요. 네, 좋으신 질문입니다. 무선 환경 측정에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차량을 사용한 측정 장비에 의한 도로 측정이 있고요. 사람이 직접 단말기를 사용한 측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철도 및 지하철에서는 사람이 노트북을 사용한 측정이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네, 무선 환경 측정 데이터는 통화 품질 측정을 실시한 후에 콜 드랍, 즉 절단이라 그러죠. 콜 페일, 실패라 그러죠. 그 다음에 RSSI, 수신 감도를 말합니다. TX 파워, 콜 스티스틱스와 같은 내용을 출력하여 분석에 활용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무선 환경 측정 데이터에 의한 통화 가능 수신 레벨 및 불량 지역 최적화 성능 기준을 표시한 것으로서 각 기지국별 커버리지 분석, 수신 신호 세기, 즉 수신 감도죠. RSSI가 낮은 지역의 분석 및 호절단, 호실패가 많이 발생한 기지국에 대하여 분석 및 불량 지역의 개선 방안을 검토합니다. 커버리지 맵에 의한 측정 차량으로 각 측정 경로에 따라 측정하며
예측 모델의 출력에 의한 커버리지 시나리오와 비교하여 다른 기지국과의 간섭 및 커버리지 변동이 없을 경우 송신 출력 및 안테나의 틸트 등의 점검 및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지국별 통화량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지국 간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 원근 간섭이 유지되도록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통화가 일시적으로 끊겼어요. 그래서 제가 고객센터에 왜 그런지 문의를 하려다가 일단 제가 박사님한테 왔는데 저같이 이렇게 통화가 끊기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겠어요. 네, 그렇죠. 무선 통신 사업은 무선 환경에 따라 가입자의 불만 사항이 많이 발생하므로 고객 민원을 적기에 수렴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성능과 품질 유지를 위한 장애 요소를 파악하고 기술 기준에 적합한 전파 환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장애 요소와 전파 환경을 파악하는 거, 이게 참 정말 중요하네요. 결론적으로는 디지털 기기의 이용 활성화로 국민의 생활이 편리해지는 반면에 전자파 간섭으로 인해서 인체에 심각한 영향, 기기의 오동작 및 제품의 성능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건축물에 대한 전자파 차폐 시설 설치의 중요성이 대단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기기 또는 제품 중심의 전자파 대책에 대한 그러한 관심과 더불어 기기들이 건축물 내에서 상호 연결되거나 함께 설치되어 운영되는 이러한 과정에서는요, 전자파를 발생하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을 때 건축물 내에서 차폐할 수 있는 그러한 전자파 대책과 표준이 반드시 논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참 중요한 거네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요소와 절차가 있는데요. 그래요? 어떤 거예요, 박사님? 바로 전파 환경 제약 조건에 따른 최저가 파라미터의 설정 및 관리를 파악하는 일인데요. 무선 환경의 통화 품질은 지역 및 지역 특성의 주변 환경과 가입자 통화량에 의해서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의 조정 작업으로는 최고의 품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측정 데이터와 통화량, 통계 데이터, 보호 절단 원인 및 장애 분석 데이터를 분석하여 단계적이며 체계적으로 최적화를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박사님 그때 파라미터의 최적화 수행 사항을 파악을 해야 하겠네요. 그렇죠. 무선 통신 시스템 설계를 수행하기 위한 요소 및 절차는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은데요. 이때 수행 팁이 있습니다. 예측 모델에 따라 파라미터의 설정 값을 결정하고요. 시스템의 최적화를 분석하고 검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망상의 전반적인 점검 및 조정이 필요하겠죠. 요구사항을 정의했으니 이젠 최적화 요소와 구성 장비에 따른 최적화 파라미터 값 조정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구성 장비의 최적화 요소에 따라 상호 연계성을 검토하고 최적화 수행 방법을 검토할 수 있는데요. 먼저 주파수 자원에 대한 최적화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셀룰라 시스템에서 단위 면적만 채널 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셀 반경을 줄이는 것 위에 주파수 재사용 개수가 있습니다. 즉 프리퀀시 리유즈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주파수 재사용 개수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주파수 재사용 개수는요, 셀룰라 시스템에서
주파수 효율이 얼마인지 나타내는데 사용하는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전체 주파수 대역을 몇 개의 셀에 나누어주는가를 나타내는 것이죠. 주파수가 올라가면은 이 주파수에 대한 영향을 거리에 따라 점차로 감소하며 이 주파수 채널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 동일한 주파수를 셀 내에서 배치하는 것을 바로 주파수 재사용이라고 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이건 아날로그에서 볼 수 있는데요, 즉 FDMA에서 볼 수 있는데요, 주파수 총 채널 수를요 7개로 나누고 이 7개의 나누어진 통화 채널 수를 7개의 셀에 나누어 주었으므로 이 경우 주파수 재사용 개수는 바로 7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파수를 관점으로 한 FDMA 같은 경우는요, 주파수 재사용 개수는 7이 되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여러 가지 경우에 주파수 재사용 개수를 갖는 셀 클러스터 모양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셀 모양을 주변 셀의 간섭 요인으로 인해서 정육각형으로 가정하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파수 재사용 개수가 3, 4, 그리고 7인 경우에 대해서 전방향 셀인 경우와 3, 섹터 셀인 경우에 대해서 셀 클러스터의 셀 배치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A, B, 그리고 C는요, 전방향 셀에 대한 셀 배치 모양이고요. D, E, 그리고 F는 섹터 셀인 경우의 셀 배치를 나타내고 있게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서 전방향 셀이란 어떤 셀을 의미하나요? 예, 전방향 셀은 이때 전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그 앞니라고 합니다. 예, 기지국이 셀의 가운데 위치하여 수평 방향으로 360도, 앞니라는 것은 하나라는 말이죠. 360도 전 방향으로 전자파를 송신하는 안테나를 사용하여 서비스하는 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섹터 셀은요, 기지국이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전자파를 송신하는 안테나를 사용하여 셀을 여러 개의 섹터로 분할하여 각각의 섹터마다 서로 다른 안테나와 RF 장비를 사용하며 전방향 셀에 비하여 간섭을 제어하기가 쉽고 안테나 이득이 커서 하나의 기지국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면적이 전방향 셀에 비해서 넓어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셀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기지국이 보이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 안테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박사님, 예. 이제부터는 이 안테나의 지향성 그리고 음영 지역을 고려한 최적화 방안이 필요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예, 좋으신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음영 지역의 시나리오의 기지국 위치로서 밀집 지역에서는요, 이러한 장애물로 인해서 순방향 링크 특성이 아주 나빠지므로 통화 밀집 지역이 셀 경계에 위치하지 않도록 통화 밀집 지역의 중심부에 기지국 위치가 선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언덕이나 산 중턱 또는 정상에 있는 기지국은요, 주변 기지국, 즉 주변 셀에 영향, 즉 간섭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선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아, 저는 산 언덕에 꼭대기에 하면은 참 이게 안테나가 잘 세워졌다 생각을 했는데 또 그건 아니네요. 그러면 박사님, 이 섹터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통화량이 많은 지역으로 섹터 방향을 설정하고 통화량이 섹터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두 개의 섹터를 이용해서 통화량을 균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섹터 방향이 선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이때 간섭 신호가 해당 섹터 방향의 좌우 사이드 로브, 즉 좌우 사이드 로브는요, 안테나 방사 패턴의 부엽이라고 합니다. 자, 사이드 로브에 의해서 발생할 경우에 틸트, 즉 경사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사를 이용한 간섭 제어의 세심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아, 세심한 설계.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디테일을 살리려면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있어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사님, 그리고요. 섹터별로 통화량의 불균형이 심할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그럴 경우에는요, 기존의 섹터 방향을 재조정하여 섹터별 호흡 분산을 유도해야 되겠죠. 커버리지와 적절한 통화량 수용을 위해서 동일 섹터의 스플리트, 즉 이 분리기라고 하는데요. 33도 이 각도를 가지고 안테나 2개를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게 섹터별로 통화량 불균형이 심할 때는 기존의 섹터 방향을 재조정해 가지고 섹터별 호분산을 유도를 해라,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이야, 저 이제 슬슬 알아갑니다. 수행 순서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먼저 서비스 지역 내에 사용 주파수에 대한 전파 환경을 조사하고 장애 요소에 대한 최적화 방안을 파악을 합니다. 주파수 자원은요, 전파의 유일성으로 인해서 복제나 생산에 의해서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용 방식 관점에서 효율을 증대시킬 수밖에 없으며 이용 방법상의 기술 개발로 많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됩니다.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 주파수에 대한 전파 환경을 셀 그리고 섹터 단위로 최적화 방안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구사항 정의하기 단계에서 시스템 성능에 대한 이해를 알아보았습니다. 무선통신 서비스 품질 평가 방법 중 하나인 서브젝티브 테스트는 평균 청각 특성을 가진 학습자들에게 통화 회선의 잡음량을 제어하면서 통화 품질을 5단계로 응답하게 하는데 9등급 이상의 응답 비율이 75% 이상 되는 상태를 통화 품질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오브젝티브 테스트는 무선통신 회선의 품질에 대한 정량화가 가능한 파라미터를 대상으로 품질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환경조사에 따른 장애 요소로서 다중경로 지연 확산으로 인한 소규모 페이딩은 주파수 비선택적 페이딩과 주파수 선택적 페이딩으로 구분되며 도플러 확산으로 인한 소규모 페이딩은 빠른 페이딩과 느린 페이딩으로 구분됩니다. 다음으로 무선통신 시스템 최적화 성능 기준 파악하기 수행 순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성능 유지에 필요한 구성 장비별 최적화 항목에 대한 개선 방안 및 평가 기준을 파악하며 성능과 품질 유지를 위한 장애 요소를 파악하고 기술 기준에 적합한 전파 환경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전파 환경 제약 조건에 따른 최적화 파라미터의 설정 및 관리를 파악합니다. 최적화 방안 검토하기에서는 먼저 주파수 자원에 대한 최적화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셀룰러 시스템에서 단위 면적만 채널 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셀 반경을 줄이는 것 외에 주파수 재사용 개수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는데, 주파수 재사용 개수란 셀룰러 시스템에서 주파수 효율이 얼마인지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파라미터로 전체 주파수 대역을 몇 개의 셀에 나누어 주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셀 수를 의미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무선통신 시스템 최적화의 방법들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아보았는데요. 예, 어떻게 이해가 잘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주 쏙쏙 잘 됐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모두 다 굉장히 이해가 잘 됐을 것 같아요. 최적화 실행에 관한 다음 시간도 무척 기대됩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무선통신 시스템 최적화, 요구사항 정의하기 및 최적화 방안 검토하기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